거나 디스포션이다 하면은 그건 간접 수용으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예외적인 조치를 조세로서 할 나라는 없죠.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네. 지금 뭐 우리 한미투자협정에도 이제 과세 조치에 이제 수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네. 지금 여기도 이제 그 예외가 사실 그 예외의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뭐 3차 협상 때부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뭐 극도로 심하거나 이렇게 이제 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 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제도가 미국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쟁점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그 세율도 이제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미국 측 이제 투자자가 이것은 이중적인 재산세로 이미 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재산세만 내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간접 수용을 갖다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극도로 심하거나 비례성이 없는 경우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투자자가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그걸 갖다 중재재판소에다가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게요. 간접 수용입니다. 간접 수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수용에 버금갈 만한 재산의 몰수가 생기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용은 수용이죠. 그건 재산이 몰수가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간접 수용은 뭐냐 하면은 직접적으로 수용을 하진 않지만 정부의 어떤 규제 조치가 발동이 돼가지고 수용에 버금가는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 몰수 조치가 돼버리는 것이죠. 재산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한 조세가 아무리 복잡하게 돼 있어도 그 사람의 재산이 100이면은 100을 그냥 몰수하는 정도의 규제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간접 수용이라고. 간접 수용을 다 수용을 몰수라고만 이렇게 딱 좁혀가지고 해서. 간접 수용은 그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간접 수용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이잖아요. 네. 정부 정책이 기대이익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서 그게 간접 수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익시대에서 판결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간접 수용 개념이 합헌이라고 보세요? 간접 수용 합헌이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간접 수용을 인정합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알기에는 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은 직접 수용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판례를 간접 수용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 협상을 열심히 하느라고 법 공부를 뒤집어 오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보는 자료 중에서는 이런 것도 봤습니다. 우리나라 판례에 수용 유사 조치 이런 것이 나옵니다. 유사 수용.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용은 아니지만은 어떤 뭐 정부가 뭐 그린벨트 같은 걸로 예를 듭시다. 그린벨트 같은 걸 하면서 정책을 취할지 안 취할지에 대해서 명백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계속 묶어두는 거죠. 계속 묶어두면은 그 재산권이 거기에서 이제 그 조치 때문에 어떤 예측성이 아주 단절된 상태에서 규제가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규제가 계속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년이 지속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재산권을 도저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한 가지 본질적으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유사 수용하고 영미법에서 이야기하는 간접 수용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사하다고 동시에 유사하다고 자, 제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게 더 편한 것 같네요. 어려운 용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 보시는 분들께서 무슨 얘기하고 있나. 저도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종합부동산세를 말씀하셨는데요.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그렇다면, 영미법에서 얘기하는 간접 수용이든 아니면 유사 수용이든 거기에 속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질문 자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거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이 위헌제소로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강한 예를 들면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대책이 지금은 뭐 조금 수그러든다고 합니다만, 뭐 한참 뛰어 올라갈 때는 토지공개념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 과거에 또 도입됐던 예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수준도 그 이른바 유사 수용이나 간접 수용이 포함이 안 됩니까?
우리나라 헌법 23조 1, 2, 3항의 원칙에 기초해서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 23조 1항은 재산권 법률에게 보장을 받게 돼 있고요. 공공복리나 이걸 통해서는 사용 제한 몰수 수용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3항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지금 문제는 그런데 직접 수용은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직접 수용을 한 게 아니고 무슨 환경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나 이렇게 규제를 해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을 때 사회 이익을 위해서 어차피 감수해라.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사용권이 제한이 됐으니까 보상을 해줄 거냐. 그린벨트 소속 주민들이 가장 큰 불만이 그겁니다. 도시민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도 못하게 해놓고 땅값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있거든요. 이것도 헌법상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이것을 보상을 해주게 되면 국가 재정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이거는 할 수 없이 감수해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간접 수용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 법 협정에도 협정문도 저는 이걸 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non-discriminatory regulator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비차별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부세라든지 토지 공개념이나 내국인이든 외국인 투자자든 평등하게 우리 사회 공동체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시되는 규정 이것들은 간접 수용 대상에 적용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해놨습니다. 문제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과도하고 아까 extremely severe하는 그런 표현으로 됐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판례가 형성되면서 과연 익스트림리하게 시비한 유형이 뭐냐가 이제 판례로 정형화가 돼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근데 또 의문이 생기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럼 투자자와 국가 간 이 소송 제도가 네.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태까지 특정한 사람한테 어느 국가가 손을 끼쳤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규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 제소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송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아주 특정한 개인에게 어떤 손을 끼쳤을 경우만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데 그거는 애초에 이런 그 제도가 생긴 거하고는 취지가 다른 거 아닌가요?